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클래스 원어원 데이터 팀의 데이터 엔지니어 안상태. 조민구입니다. 저희는 오늘 클래스 원어원이 어떻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약 3개월 안 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게 된 배경과 어떻게 구축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클래스 101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클래스 101은 준비물을 챙겨주는 온라인 취미 수강 플랫폼입니다. 각 분야 최고의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기술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현재 약 800여 개의 다양한 클래스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저희는 태초에 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게 됐을까요? 바로 클래스 101 사내에 많은 데이터 조회 및 분석 니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기적으로 싱크되어 분석되는 배치성 데이터, 두 번째, 실시간으로 싱크되는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배치 데이터 싱크의 니즈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느 회사든 효과적 경영을 위한 지표가 분명히 중요할 텐데요. 저희 목표가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지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발자취를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클래스 101은 고객 구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 사업을 다각화하는 조직입니다. 이 모든 관련 데이터들은 저희 서비스 DB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는데요. 만약 이 데이터들을 이용한 대시보드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없다면 혹은 서비스 DB의 스키마가 바뀌어 대시보드가 망가진다면 문제가 굉장히 크리티컬하겠죠. 다음 스트리밍 데이터에 대한 니즈를 말씀드리자면 많은 회사들이 그렇겠지만 유저 이벤트 스트리밍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터분들은 어떤 매체로부터 클래스 원어원에 랜딩했는지 어떤 유저의 액션을 가지고 타겟 유저 그룹을 설정할지 정하고 그리고 광고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어요. MD와 오퍼레이션 파트에서는 클래스들이 얼마나 유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지에 대한 퍼널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어요. 분석팀에서는 유저 행동을 통한 추천, A/B 테스팅, 예측과 인사이트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저희 클래스 원어원과 협업해서 클래스들을 직접 운영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에게는 본인들의 클래스에 대한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들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줘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신뢰할 만한 유저 이벤트에 대한 니즈가 가장 컸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클래스 원원이라는 조직은 분석가나 리드들뿐만 아니라 MD, 마케터, CS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내부 데이터를 조회하고 액션을 하는 조직이에요.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플랫폼이 존재하지 않았죠. 자, 그럼 기존에 데이터 플랫폼이 없었을 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조회하고 분석했을까요? 데이터 개발자들이 들으면 극대노할 사실들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 배치성 데이터 아키텍처. 사실 아키텍처라 할 것도 없는데요. 상황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유저의 행동 정보, 구매, 클래스 등 모든 데이터는 저희 서비스 DB에 축적되고 있습니다. 쿼리를 날리고 싶다면 물론 서비스 DB에 직접 날리면 되긴 하겠죠. 문제가 있다면 그 쿼리들을 실행하기 위한 레플리카 노드를 직접 생성해 줘야 합니다. 서비스를 서빙하는 마스터 DB에 직접 쿼리를 날리면 당연히 안 되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DB 중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도 있지만 몽고, 즉 노스QL도 있습니다. 여기에선 평범한 SQL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만약 각각의 DB에서 각각의 쿼리를 날려 결과를 한 곳에 합쳐서 테이블로 생성하고 싶다면 여기서 저희를 매혹한 BI 툴이 있습니다. 바로 리대시라는 BI 툴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DB 엔진에 연결하여 쿼리를 수행해주고 결과들을 한 곳에 취합시켜줍니다. 자, 이 형태의 장점이 뭘까요? 데이터가 쌓이는 서비스 DB에 직접 쿼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빨리 조회해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이상의 장점은 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단점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DB에 쌓이는 데이터들이 정제가 잘 돼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깔끔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만큼 정제에 대한 로직을 쿼리에 잘 녹여야 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쿼리가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ETL을 해줄 일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제가 BI 툴에 생성해 놓은 대시보드가 있는데 갑자기 백엔드 엔지니어가 말도 안 하고 몇몇 테이블의 스키마를 바꿔버립니다. 어느 날 보니 대시보드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서비스를 구축하는
개발자를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바꿔야죠. 세 번째, 저같이 조회 및 분석을 하려는 사람이 한 둘일까요? 마케터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이 모든 사람이 쿼리를 날리고 본인이 원하는 대시보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개발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분석 레플리카 노드 인스턴스 타입 좀 높은 걸로 바꿔주세요. 쿼리 수행이 지금 느려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무리 서비스 마스터 DB에 레플리카를 하지만 그렇게 노드를 못 살게 구면 레플리케이션에 부하가 생겨 자칫하다 서빙하는 마스터 DB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머리 아프지만 일단 스트리밍 데이터 부분으로 계속 나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스트리밍 데이터로 넘어와서 저희 클래스 원원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솔루션이 저희 리소스와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입을 했던 게 세그먼트라는 서드파티 툴인데요. 이 툴이 해주는 일은 어느 정도 표준화된 스키마로 데이터를 SDK를 통해서 수집을 하면 각각 BI 툴에 맞는 포맷으로 변환해서 해당 엔드포인트들에 전송을 해줘요. 때문에 빠르게 여러 광고 및 마케팅 BI 툴들에 연결을 해볼 수 있었고 데이터들을 S3에 적재해서 레드시프트에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었어요. 앞에서 보신 다이어그램처럼 페북 픽셀, 앰플리튜드, 브레이즈 등 실시간 애널리틱스 마케팅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서비스에 발생한 유저 이벤트들을 가령 페북 픽셀의 스키마 따로, 앰플리튜드의 스키마 따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없이 저희 사내에서 통합 이벤트 스키마를 정의를 하면 같은 이벤트 데이터를 여러 툴들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하지만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고 많은 오버리지 비용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드파티 툴인 세그먼트에 계약된 monthly tracked user quota가 넘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계약을 새로 갱신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오버리지 비용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세그먼트 서버를 통해서 처리되는 인테그레이션만 모니터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떤 이벤트가 블록됐는지 어떤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벤트가 안 들어갔는지 정도 그리고 정량적인 데이터들만 알려주지 구체적으로 어떤 스택 트레이스가 있고 저희가 디버깅하기 좋은 정보들은 제공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광고 매체들을 사용을 하게 됐고 세그먼트 인테그레이션 목록에 없는 카카오, 네이버 등은 결국 저희가 손수 구현을 해줘야 됐고요. 그리고 뭔가 에러 트래킹이 안 되는 인테그레이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만들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게 됐어요. 이 밖에도 사내 이벤트 데이터 카탈로그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유저의 액션이 어떤 데이터인지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는 이런 데서 오는 커뮤니케이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어요. 이렇게 배치와 스트리밍 모두 플랫폼 부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데이터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여러 조직들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례들을 좀 빠르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데이터 분석가들을 한번 치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치 데이터 프로세싱, 즉 ETL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흔히 ETL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면 몇 가지 필수적인 조각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엔지니어의 대선배들은 친절하게 저희를 위해 그 조각들을 개발해 주셨고 저희는 그 조각들을 모아 엮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어떤 조각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6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백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빠르게 분산 처리해주는 프레임워크, 스파크를 선택했고요. 이 프레임워크를 관리해줄 클러스터,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EMR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데이터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정제, 조인, 순차 정렬들이 있겠죠. 원형 데이터, 그리고 이 처리된 데이터들을 적재할 분산 스토리지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국룰인 S3고요. 분산 파일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테이블로 읽을 수 있어야 여러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가능케 하도록 해주는 것이 하이브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AWS 글루를 선택했고요.
그럼 이 테이블들을 어디서 쿼리해야 할까요? MPP 데이터베이스, 즉 병렬 처리 데이터베이스 혹은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합니다. 50명이든 100명이든 동시에 쿼리를 돌려도 어느 정도 같은 시간에 처리를 해주는데요. 여러 툴들이 있지만 글루와의 연동을 위해서 레드시프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바로 이 조각들을 어떻게 엮어냈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건 서비스 DB 레플리카 노드에 직접 붙어있는 BI 툴을 떼어 레드시프트라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붙여주는 게 목표입니다. 자, 먼저 데이터를 서비스 DB에서 싱크를 해와야 합니다. EMR에 JDBC 스파크 커넥터를 이용하면 손쉽게 스냅샷을 떠올 수 있고 스파크를 이용해 이 데이터들의 여러 가지 정제, 조인 등을 수행하여 S3에 적재합니다. 이때 해당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글루에 적재시켜주면 이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AWS 스택을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레드시프트는 글루에서 S3에 저장된 테이블의 메타데이터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S3에 저장된 테이블을 직접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개념을 엑스터널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흐름은 정해졌고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레드시프트에 붙은 BI 툴의 대시보드가 업데이트 되겠죠. 이 파이프라인 스케줄링은 에어플로우라는 워크플로우 관리 툴로 설정합니다. 현재 저희는 이 데이터 리프레시화를 에어플로우를 이용하여 4시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ET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요소가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레벨화입니다. 데이터브렉스라는 스파크의 창시자가 있는 회사에서 발표한 개념을 직접 수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는 분석가들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공통된 집계 테이블들을 적극 활용하게끔 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집계 테이블이라고 하면 중요한 정보들이 정제가 잘 된 상태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테이블들을 칭하는데요. 이 테이블들을 생성하기 위해선 출발점부터 정제, 통합, 머지 등 여러 단계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 로직을 개념화하면 브론즈는 아무 정제도 안 한 러 데이터, 실버는 기본적 정제 및 통합, 골드는 분석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종 집계 테이블들이 모여있는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IAC, Infrastructure as Code입니다. AWS에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솔루션을 쓰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선 AWS 콘솔에서의 리소스 생성 및 수정을 지양해야 합니다. 코드에서 저희가 쓰려는 리소스가 모두 정의되어 있고 버전 관리가 된다면 정체 모를 누군가가 함부로 인프라를 건들지는 못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에 따른 인프라 모듈화도 손쉬워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 방금 다이어그램 같은 인프라가 2개의 환경에 똑같이 복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스테이징이라는 저희의 실험 놀이터 환경, 그리고 프로덕션이라는 정식 배포 환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플랫폼도 비슷한 시기에 구축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 직무의 분들이 유저 이벤트 데이터에 대한 반복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시작이었어요. 기존의 세그먼트를 잘 활용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저희는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왜 세그먼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쓸 가치가 있나? 하는 거였어요. 몇 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지금까지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갈 바에는 저희는 해당 기술을 내재화해서 고도화시켜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아파치 카프카였는데요. 카프카는 많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고 카프카 UI, 스키마 레지스트리, KSQL DB 같은 매력적인 기능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바로 적용을 하기에는 러닝 커브가 존재했고 또한 세팅을 하는데도 많은 리소스가 들어갈 것 같았어요. 대안으로 AWS 키네시스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키네시스는 카프카와 같이 비슷한 메시지 브로커 서비스인데요. 간단하게 구축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비용이 카프카보다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도 머지않은 미래에는 저희는 카프카로 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때문에 중간 메시지 브로커 레이어를 어떤 거를 쓰든 자유롭게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고 협업하기 좋은 프레임워크를 찾게 됐고 그러던 중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알게 됐어요.
ActiveMQ, RabbitMQ 같은 MQ나 키네시스 카프카 같은 브로커도 자유롭게 바꿔 끼울 수 있는 마법 같은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클래스 101에서는 당시 웹에서 하루 300만, 앱에서 150만 이벤트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빠르게 성장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빠르게 성장할 거라는 자신이 있어서 저희는 하루 통합 1000만 이벤트 이상은 견뎌야 할 데이터 파이프라인 및 데이터 수집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환경 구성이나 여러 좀 고려를 해야 할 사항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저희의 가설을 그리고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 POC를 진행을 해보기로 했어요. 코드 없이 컨피규레이션만으로 데이터 수집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플루언트D라, 빠르게 시각화를 해볼 수 있게 일라스틱서치와 키바나를 EC2 환경에 설치를 했고요. 수집된 데이터를 키네시스로부터 가져와서 프로세싱을 하는 파이오스는 서벌리스 프레임워크로 람다를 빠르게 만들어서 붙여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이스북 픽셀의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는데 성공을 했죠. POC를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으로 프로듀서랑 컨슈머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수집된 이벤트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향하게 하는 건 굉장히 쉬웠어요. 파이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S3에 파르케 형식으로 파일로 떨구고 이걸 글루 크롤러가 읽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엑스터널 스키마로 읽게 하는 방식은 요즘 국룰이긴 해요. 그래서 제이슨 형식으로 이벤트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가 다른 비정형 원천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딱 정해놓은 이벤트 스키마대로 변형을 해서 간단한 람다 함수를 파이어스에 연결해두고 나머지는 글루가 알아서 크롤링해서 테이블로 등록을 시켜줬어요. 뿐만 아니라 키네시스에 쌓이는 raw 데이터들을 S3에 백업을 해둬서 스트리밍 데이터 파이프 안에서는 유실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됐어요. 자, 이제까지 전반적 배치 데이터 그리고 스트리밍 데이터 플랫폼 구축기에 대해서 빠르고 딥하게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럼 이걸 함으로써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치, 즉 ETL 데이터 플랫폼의 장점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는데요. 사용성, 확장성, 비용, 유연성의 개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용성을 보자면 내가 할 정제 및 통합을 ETL이 주기적으로 해주니 일단 쿼리문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통해 브론즈, 실버, 골드 레벨별로 테이블들을 논리적으로 분리했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서는 어떤 테이블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ETL 플랫폼은 또한 분산 처리 프레임워크들을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확장성에 아주 뛰어납니다. 동시 분석 및 데이터 처리의 양이 많아지더라도 컨피그만 바꿔주면 모두 핸들 가능합니다. 비용 측면에선 EMR이라는 관리형 스파크 클러스터를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용이 생겼지만 오히려 서비스 DB 레플리카 노드를 삭제할 수 있어서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DB의 스키마가 바뀌더라도 중간에 ETL 파이프라인이 변화를 감지하기 때문에 BI 툴에 있는 대시보드가 망가질 일은 없습니다. 또한 에어플로우를 통해 반복적 데이터 재처리 및 스키마 변경에 따른 백필이 구현에 치워졌습니다. 이벤트 스트리밍은 신뢰도, 확장성, 비용, 모니터링 측면에서 개선점들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자바 클래스를 활용해서 빠르고 쉽게 모듈화 및 밸리데이션 로직을 구현할 수 있었고, 파일 기반으로 정합성 체크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또한 컨슈머로는 페이스북 픽셀 그리고 앰플리튜드 등이 있는데 인터페이스들을 되게 간단하게 정의를 해두어서 해당 컨슈머 내부 로직만 구현을 하게 되면 컨슈머 그룹에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어서 확장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기존에 세그먼트를 쓸 때는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떤 로직이 동작하는지 알기 힘들어서 디버깅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재화를 하면서 자유롭게 코드에 대해서 변경할 수 있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비용인데요. 연간 몇만 불 정도 사용하던 세그먼트 비용을 현재는 월 1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키네시스, 글루, 파이어스 그리고 적재 비용까지 해서 수치상 100배 가까이 절약을 했어요. 또한 이벤트 스트리밍 서비스 헬스 체크와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저희 데이터덕을 통해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엘러팅 설정도 가능했어요. 하지만 아직 개선해야 될 부분도 남아 있었는데요. 사실 아직 세그먼트를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어요. 코드베이스에 세그먼트 관련한 레거시 코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세그먼트뿐만 아니라 많은 이벤트들을 추가할 때 개발 경험을 개선할 포인트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전부 자체 구축을 하다 보니 관리 포인트가 늘어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좀 처음에 고민했던 이벤트 데이터 카탈로그 텍소노미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자동화하고자 하는 니즈가 아직 있어요. 개발자가 유저 이벤트 스키마를 만들면 자동으로 문서가 뿅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CI/CD를 만들고 싶어요. 이 밖에도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래스 101에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멋진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고 데이터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여러 능력 있는 개발자들과 일을 할 수 있는 저희 클래스 101에서 같이 일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클래스 101의 데이터 엔지니어 안상태, 조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